벽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마교 본거지의 외벽이 검은 실루엣으로 솟아 있었다. 달빛조차 없는 밤이었다. 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풀잎을 눕혔고 흑림 특유의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이 낮게 울려 퍼졌다. 보름 전 용화는 저 벽 안에서 사슬에 묶여 있었다. 혈도가 봉인된 채로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죽음을 기다렸다. 마교의 지하 감옥이었다. 어둠과 습기와 절망밖에 없던 곳.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끌려온 게 아니라 제 발로 돌아온 것이다. 금빛, 세로동공이 어둠을 뚫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 용화가 느릿하게 순환하고 있었다. 보름간의 수련이 경맥에 새겨져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힘이 몸속을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떨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저 벽 너머에 동료가 갇혀 있다. 무림맹 토벌대의 생존자들이 아직 그 안에 있다.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저 안에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진짜 벽은 돌이 아니라 불꽃이다. 마교 본거지에 다시 찾아온 용화.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보름 전으로 돌아간다. 평원의 풀밭에서 용화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단전에 집중하고 있었다. 용화 순환법. 취광도인이 건넨 두루마리에 적힌 기법이다. 용화를 바깥으로 터뜨리는 대신 경맥 안에서 순환시켜 내공을 증폭시킨다. 4할의 내공이라도 용화로 순환시키면 7, 8할의 위력을 낸다고 했다. 이론은 간단했다. 문제는 실행이었다. 처음에는 경맥이 불탔다. 용족의 기를 인간의 몸에 흘려보내는 것이니까 당연했다. 그릇이 작은데 끓는 물을 붓는 꼴이다. 사흘 동안은 경맥에 용화를 닿게 하는 것만으로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밤마다 진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경맥이 갈라지는 감각에 이를 악물었다. 성공하면 강해지고 실패하면 폐인이다. 취광도인의 경고가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온몸으로 알았다. 닷새째가 되어서야 겨우 한 구간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순간 내공이 올라가는 감각이 처음으로 느껴졌다. 4할에서 4할 반 정도. 미세한 변화였지만 가능성이 열린 순간이었다. 보름이 흐른 지금 용화를 경맥 전체에 순환시킬 수 있게 됐다. 4할의 내공이 7할 가까이 올라갔다. 충분한지는 모른다. 싸워봐야 안다. 해가 기울 무렵 관도 저편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술 냄새였다. 바람에 실려오는 독한 술 냄새. 이 냄새를 가진 사람은 한 명뿐이다. 취광도인이 돌아왔다.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도포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왼쪽 팔에 도끼가 스며든 상처가 보였다. 하지만 두 눈은 멀쩡했고 한 손에는 여전히 술병을 들고 있었다. 스승님. 용화가 다가갔다. 야단 떨지 마라. 긁힌 거야. 취광도인이 풀밭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말투는 평소 그대로였지만 기운이 빠져 있었다. 보름 동안 마교 추격대와 싸우며 이 꼴이 된 것이다. 소연이 달려와 상처를 살폈고 철무영이 물을 건넸다. 취광도인은 물 대신 술병을 기울이더니 한 모금 들이켰다. 이 사람은 진짜 할 말이 있다. 취광도인의 눈이 진지해졌다. 장난기가 사라진 표정이었다. 토벌대 생존자. 아직 살아있다. 용화의 눈이 커졌다. 무림맹 토벌대. 극림에 들어갔다가 동년의 독에 쓰러진 대원들. 용화와 철무영. 소연은 탈출했지만 나머지는 그 안에 남았다. 솔직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천검 어르신을 포함해서 4명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 취광도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마교 쪽에서 정보가 흘러나왔다. 아직 살아있다고.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구하러 가야 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토벌대에는 같은 화산파 동문이 있었다. 철무영이 검자루를 잡았다. 나도 같은 생각이오. 용화는 두루마리를 만지작거렸다. 마교 본거지. 보름 전에 겨우 도망친 곳이다. 거기에 다시 들어간다고. 미친 짓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미친 짓이다. 가겠어요. 용화가 말했다.
취광도인이 술잔을 내려놓더니 용화를 바라봤다.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야습이 좋겠다. 취광도인이 땅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교 본거지의 대략적인 구조였다. 외벽 동쪽에 경비가 얇은 구간이 있어. 거기로 넘어서 지하 감옥으로 직행해라. 들어가고 나오는데 한 시진. 그 이상 걸리면 위험해진다. 스승님은요? 나는 탈출로를 확보한다. 너희가 나올 때 추격을 막아줄게. 취광도인이 나뭇가지를 꽂으며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염창이 안에 있을 거다. 마주치면 피해라. 피할 수 있으면요. 피할 수 없으면 내가 넘어야 할 벽이다. 취광도인이 피식 웃었다. 뭐, 이미 답은 정한 표정이네. 숲이 검었다. 낮인데도 나무짚이 햇빛을 삼키고 있었다. 동년의 독이 아직 숲에 남아있는 것이다. 보름 전 토벌대가 여기서 쓰러졌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셋이 서왔다. 용화가 선두, 철무영이 후미, 소연이 중간이었다. 취광도인은 흥림 밖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탈출로를 확보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스승이 대신 싸워주면 제자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게 그 사람의 신조다. 짜증나지만 일리는 있었다. 여기가 동쪽 외벽이야. 용화가 숲 사이로 보이는 마교 본거지를 가리켰다. 돌벽이 높았지만 취광도인이 말한 대로 경비가 드문 구간이 보였다. 횃불 사이의 간격이 넓었다. 경비 교대가 사반 시즌마다요. 철무영이 움직임을 관찰하며 중얼거렸다. 교대 직후가 빈틈이 가장 크겠소. 소연이 칼자루를 움켜쥔 채 마교 외벽을 올려다봤다. 입술이 굳어 있었지만 눈은 단단했다. 동문을 구하겠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면 움직인다. 용화가 말했다. 셋은 숲을 속에 몸을 숨기고 어둠을 기다렸다. 심장이 빨라졌다. 이번에는 잡히면 안 된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어둠이 내렸다. 경비가 교대한 직후 용화가 먼저 움직였다. 벽까지 30보. 풀잎을 밟지 않도록 발끝으로 이동했다. 용화 순환법으로 길을 억제하고 있었다. 기감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다. 숨도 얕게 쉬었다. 벽에 닿았다. 높이가 3장 정도. 내공이 있으면 가볍게 넘을 수 있는 높이다. 용화를 다리에 집중시키고 벽을 차며 올라갔다. 돌 사이에 발을 걸고 손가락으로 틈을 잡았다. 용의 신체 덕분에 악력은 충분했다. 벽 위에 올라서 안쪽을 살폈다. 넓은 마당이었다. 횃불이 드문드문 박혀 있었고 순찰하는 마교도 2명이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다.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철무영이 소리 없이 올라왔고 소연이 뒤따랐다. 셋이 벽 안쪽 그림자에 착지했다. 완벽한 침투였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지하 감옥은 본전 뒤쪽에 있다고 했다. 건물 사이의 그림자를 타고 이동했다. 마교도와 마주칠 뻔한 순간이 2번 있었지만 벽에 붙어 기척을 죽이며 피했다. 횃불빛이 스치고 지나간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의외로 순조로웠다. 너무 순조로웠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왔다. 돌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횃불이 하나 걸려 있었지만 불빛이 약해서 10걸음 앞도 보이지 않았다. 습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보름 전에 갇혀있던 그곳의 공기와 같았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문제는 경비였다. 아니, 경비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마교 본거지의 지하, 감옥이다. 무림맹, 토벌대원이 갇혀있는 곳이다. 경비가 삼엄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계단 입구에 아무도 없었다. 통로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이상해요. 소연이 속삭였다. 용화도 같은 생각이었다. 너무 쉽다. 외벽도 쉽게 넘었고 안쪽 이동도 순조로웠고 지금 지하 입구에 경비가 없다. 하나하나는 운일 수 있지만 셋이 겹치면 운이 아니다. 덧칠 수도 있소. 철무영이 검을 빼며 말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긴장이 묻어 있었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발을 빼면 토벌대원들은 끝이다. 다음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가자. 용화가 앞장섰다. 조심하면서 돌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이 무거웠다. 어둠이 깊어지고 공기가 차가워지고 습기가 올라왔다. 보름 전에 사슬에 묶여있던 그 감각이 고스란히 돌아왔다. 지하, 감옥이었다. 돌로 된 긴 통로 양쪽에 철창이 줄지어 있었다. 대부분 비어 있었다. 횃불 하나가 통로 끝에 걸려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 사람이 보였다. 철창 안에 4명이 있었다. 벽에 기대어 앉은 노인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이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청검이었다. 무림맹, 토벌대장. 보름 전 흥림에서 동년의 맹독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노장이다. 그 옆에 3명이 더 있었다. 무당의 도사 1명, 개방의 제자 1명, 사천당가의 독술사 하나. 모두 상태가 나빴다. 얼굴이 창백했고 혈도가 봉인된 듯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보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당연했다. 청검 어르신. 용화가 철창 앞에 다가가며 불렀다. 청검이 눈을 떴다. 용화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반가움이 아니었다.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도망쳐라. 청검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함정이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청검의 눈에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이 노인이 공포를 드러내는 건 처음이다. 함정이라고? 그 순간 빛이 켜졌다. 통로 양쪽 벽에 박힌 횃불이 동시에 타올랐다. 어둠이 걷히자 지하 감옥의 전체 구조가 드러났다. 그리고 보였다. 통로 양 끝을 막고 서 있는 검은 옷의 마교도들이 10명, 20명, 셀 수 없이 많았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나? 처음부터 숨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열기가 밀려왔다. 통로 저편. 마교도 사이를 가르며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발을 딛는 곳마다 돌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붉은 갑옷. 등에 지고 있는 긴 창. 적염창. 염창이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염창이 말했다. 웃고 있었다. 장난기도. 분노도 아닌. 사냥감을 확인한 포식자의 미소. 늦었잖아. 보름이나 걸릴 줄은 몰랐는데. 용화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전부. 경비가 없었던 것도. 침투가 순조로웠던 것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생존자를 미끼로 쓴 거냐? 용화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미끼라기보다는 초대장이지. 염창이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 동료를 버리고 도망칠 놈이 아니잖아. 보름이면 그 정도는 파악하지. 뒤를 돌아봤다. 반대쪽 통로도 막혀 있었다. 마교도 10여 명이 검을 뽑은 채 서 있었다. 앞도 뒤도 막혔다. 옆은 돌벽이다. 갈 곳이 없었다. 철무영이 검을 세워들었다. 소연도 칼을 뽑았다. 두 사람의 등이 용화와 맞닿았다. 삼각형으로 서서 사방을 경계하는 형태가 됐다. 몇 명이요? 철무영이 낮게 물었다. 앞에 20, 뒤에 15, 그리고 염창. 용화가 대답했다. 35명의 마교도와 사천왕 1명. 최악이었다. 청검이 철창 안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무릎이 꺾였다. 혈도 봉인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 다른 3명도 마찬가지였다.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다. 구하러 왔는데 오히려 짐이 된 셈이다. 어쩔 거야? 소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검을 든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대단한 건지 무모한 건지. 용화는 앞을 봤다. 염창이 적염창을 등에서 내려 한 손에 쥐고 있었다. 창 끝에서 열기가 피어올라 천장에 돌을 달구고 있었다. 좁은 지하 통로에서 저 화염은 피할 공간이 없기에 더 위험하다. 미친 짓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미친 짓이다.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미친 짓은 하나뿐이었다. 내가 막는다. 용화가 말했다. 철무영과 소연이 동시에 돌아봤다. 철무영, 소연.
뒤쪽 마교도를 뚫고 천검 어르신네를 데리고 나가. 미쳤소? 혼자서 염창을 상대하겠다는 거요? 철무영이 눈을 부릅떴다. 1대1이면 동료는 건드리지 않는 놈이야. 보름 전에 확인한 사실이다. 염창은 전사다. 1대1을 원하지 집단전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염창을 잡아두면 내가 나갈 수 있어. 그건 지난번에 내가 한 짓이잖소. 철무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혼자 남아 20명을 막았던 기억이다.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차례지. 용화가 앞으로 걸어 나갔다. 염창을 향해.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다. 피부가 따갑고 눈이 건조해졌다. 하지만 발을 멈추지 않았다. 1대1이다. 용화가 말했다. 동의하면 동료는 보내줘. 염창이 웃었다. 이빨이 보이는 넓은 웃음이었다. 마음에 드는군. 염창이 마교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쪽을 열어라. 뒤쪽 마교도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이 열렸다. 철무영이 망설이는 기색이었지만 소연이 먼저 움직였다. 천검의 사슬을 끊고 부축하기 시작했다. 돌아올 거죠? 소연이 돌아보며 물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연하지. 용화가 대답했다. 등을 돌린 채로. 지하 통로에 둘만 남았다. 돌로 된 긴 통로. 폭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면 꽉 찰 정도였고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높이였다. 좁다. 창을 쓰는 상대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화염을 쓰는 상대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다. 피할 곳이 없으니까. 열이 벽에 반사되어 사방에서 밀려든다. 염창이 적염창을 세워들었다. 붉은 기운이 창날을 감쌌다. 공기가 즉각 뜨거워졌다. 보름만이군. 염창이 말했다. 더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약한 상대랑 싸우는 건 재미없거든. 용화는 대답 대신 용화순환법을 가동했다. 경맥의 용화가 흐르기 시작했다. 사할의 내공이 7할까지 끌어올려졌다. 금빛 기운이 양 주먹을 감쌌다. 좁은 통로 안에서 금빛과 적색이 맞섰다. 염창의 눈이 가늘어졌다. 달라졌네.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그 금빛 기운. 보름 전이랑 차원이 다른데. 느껴져? 무인이 그 정도도 못 느끼면 죽어야지. 염창이 먼저 움직였다. 적염창이 찔려왔다. 빠르고 정확한 일격이었다. 하지만 용화도 빨라져 있었다. 상체를 틀어 피하며 동시에 안으로 파고들었다. 주먹과 창대가 부딪혔다. 충격파가 좁은 통로에서 증폭되어 양쪽 벽을 울렸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밀리지 않았다. 보름 전이었다면 한 방에 날아갔을 충격이다. 지금은 버텼다. 두 발이 돌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염창이 씩 웃었다. 좋아. 두 번째 교환부터 양상이 달라졌다. 염창의 창법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정밀하고 치명적인 공격이 쉼없이 이어졌다. 찌르고, 베고, 쓰러치고, 돌려 찍었다. 패턴을 읽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보름 전의 습관이 수정되어 있었다. 어깨가 먼저 움직이던 예비 동작이 사라져 있었다. 이 남자도 보름 동안 놀지 않았다는 뜻이다. 용화는 경맥에 실린 용화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렸다. 주먹으로 창을 흘려내고 발로 거리를 조절하며 빈틈이 보일 때 반격했다. 3번의 교환에서 한 번 유효타를 넣었다. 교환비가 좋지는 않지만 싸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름 전과는 다른 점이었다. 그때 온도가 변했다. 적염창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적으로 솟아올랐다. 화염이 아니라 기운이었다. 적염창기. 사천왕 사위의 본기가 풀린 것이다. 열기가 통로를 채웠다. 돌벽이 달궈지기 시작했다. 공기 자체가 불덩이가 된 것 같았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 폐가 뜨거웠다. 진심으로 간다. 염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보름 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르지. 달라진 건 상대의 태도만이 아니었다. 적염창기가 풀린 순간 압도적인 무게가 몸을 짓눌렀다. 이것이 사천왕의 진짜 힘이다. 보름간의 수련으로 좁혔다고 생각한 격차가 실은 줄어들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적염창이 허공을 갈랐다.
피했다. 하지만 창 끝에서 뿜어진 열파가 왼팔을 스쳤다. 닿지도 않았는데 소매가 타올랐다. 급히 털어냈지만 팔뚝에 화상 자국이 남았다. 통로 벽에 반사된 열기까지 더해져 사방이 오분이었다. 좁은 공간이 적이었다. 창의 횡격을 피하려면 뒤로 물러나야 하는데 벽이 바로 뒤에 있었다. 옆으로 비틀어도 돌벽에 어깨가 닿았다. 손을 대면 데일 정도로 달궈져 있었다. 연속 3번의 공격이 왔다. 첫 번째는 피했고, 두 번째는 주먹으로 흘렸지만, 세 번째에 창대가 갈비를 때렸다. 옆으로 밀리며 벽에 부딪혔다. 등이 뜨거웠다. 달궈진 돌벽에 닿은 것이다. 등에서 옷이 타는 냄새가 났다. 등을 떼며 앞으로 뛰었다. 반격으로 주먹을 날렸다. 금빛 주먹이 염창의 가슴을 향했지만 적염창으로 가볍게 쳐내졌다. 손목이 저렸다. 아까와 같은 공격인데 결과가 다르다. 적염창기가 풀린 후의 염창은 방어력도 올라간 것이다. 밀리고 있었다. 확실히 밀리고 있었다. 7할의 내공으로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본기를 풀어낸 염창은 그 위였다. 8할. 아니 9할에 가까운 위력이다. 보름간의 수련으로 좁힌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었다. 밀리는 게 보이는데 염창이 쫓아오며 말했다. 조롱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보름 전이랑 같은 결말이 되려나?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무거워졌다. 용화 순환법의 대가가 밀려오고 있었다. 4할의 내공으로 7할의 위력을 내는 기법이다. 차이를 메우는 건 경맥이 짊어진다. 쓰면 쓸수록 경맥에 부담이 쌓이고 한계에 도달하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지금이 그 한계에 가까웠다. 손끝이 저렸다. 용화의 흐름이 불안정해졌다. 7할이 6할반으로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있었다. 보름 전과 같은 패턴이다. 체력전에서 밀린다. 18의 내공을 가진 사천왕에게 소모전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 적염창이 어깨를 노렸다. 피했지만 반박자 느렸다. 창끝이 어깨를 스쳤다. 피가 글렀다. 얕은 상처지만 화기가 실린 탓에 배로 아팠다. 다리가 비틀거렸다. 무릎에 힘이 풀리려 했다.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다음 공격을 피할 자신이 없었다. 좋은 싸움이었어. 염창이 적염창을 세우며 말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보름 전보다 확실히 강해졌다. 그건 인정한다. 칭찬이다. 그리고 사실상 끝을 선언하는 말이기도 하다. 근데 여기까지야. 염창이 말하며 적염창의 기운을 모았다. 붉은 빛이 창 끝에 수렴했다. 마무리 일격을 준비하는 것이다. 막지 못했다. 적염창의 일격이 가슴을 강타했다. 창날이 아니라 창대였다. 죽이지 않으려는 건지, 아니면 죽이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몸이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등이 돌벽에 꽂히며 충격이 척추를 타고 올라갔다. 숨이 끊겼다. 시야가 하얘졌다가 검어졌다.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돌바닥이 차갑지 않았다. 전투의 열기로 따뜻해진 것이다. 그게 오히려 비참했다. 입에서 피 맛이 났다. 경맥이 비명을 질렀다. 용화 순환법이 풀려 있었다. 4할의 내공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 온 힘이 필요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대로 끝인가?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전투의 진동 때문이다. 먼지 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검이 부딪히는 소리. 고함. 그리고 비명. 철무영과 소연이다.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다. 마교도와 싸우고 있다. 토벌대원을 데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붙잡힌 모양이었다. 염창이 천천히 다가왔다. 적염창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아쉽군. 염창이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더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발소리 너머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명이 아니었다. 기합이었다. 아직 싸우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 그 소리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심장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바람을 만난 것처럼 소연의 기압이 통로를 타고 울려왔다. 가늘지만 꺾이지 않는 소리였다. 검을 휘두르고 있다. 마교도를 상대하며 동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철무영의 함성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천검에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결도가 봉인된 상태에서도 전술을 지시하고 있었다. 노장답다. 살아있다. 아직 싸우고 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소연의 기압 사이에 거친 숨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용화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돌바닥을 긁었다. 아까는 이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움직인다. 소리 때문인가? 동료의 소리에 몸이 반응하는 건가? 뭐야? 아직 일식이 있어? 염창이 내려다봤다. 대단하긴 한데 의미 없잖아. 몸이 안 움직이면 끝이야. 맞는 말이다. 팔이 올라가지 않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경맥이 과부하로 마비되어 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소연의 비명이 들렸다.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다쳤다. 확실히 다쳤다. 그 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었다가 다음 순간 불이 붙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 용화가 요동쳤다. 마비된 경맥을 무시하고 용화가 저절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아프다. 경맥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상관없다. 여기서 쓰러지면 다 죽는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채웠다. 소연이 쓰러지고 철무영이 무너지고 천검 어르신과 토벌대원들이 다시 감옥에 끌려간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취광도인의 목소리가 귓전에 울렸다. 벽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수는 거야. 부수자. 벽이 뭐냐? 염창이냐? 아니다. 내 한계가 벽이다. 칠할이라는 천장이 벽이다. 그 벽을 부수면 된다. 손바닥이 돌바닥을 짚었다. 팔에 힘이 들어갔다. 경맥이 비명을 질렀지만 무시했다. 한쪽 무릎을 세웠다. 다리가 떨렸다. 이를 악물고 다른 쪽 무릎도 세웠다. 벽에 등을 기대며 밀어 올렸다.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서 있었다. 지하가 흔들렸지만 염창의 얼굴은 보였다. 염창이 눈을 가늘게 떴다. 놀란 게 아니었다.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쓰러져도 일어나는 놈을 원했던 것이다. 이 남자는 그런 사람이다. 아직이야. 용화가 말했다. 피가 섞인 목소리였다. 보이네. 염창이 적염창을 다시 세웠다. 근데 몸은 한계잖아. 정실력만으로 싸울 거야? 정실력이 아니야. 용화가 눈을 감았다. 단전에 집중했다. 경맥이 갈라지든 말든 상관없다. 지금 필요한 건 칠할이 아니다. 구할이다. 용화 순환법의 출력을 경맥이 버틸 수 있는 범위 너머로 올린다. 취광도인이 경고했다. 경맥이 견디면 강해지고 못 견디면 폐인이라고. 보름간의 수련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영역이다.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다. 넘었다. 용화가 경맥 안에서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뜨거웠다.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열기였다. 경맥의 벽이 갈라지려 했다. 파괴, 직전. 인간이었다면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용족은 다르다. 용화가 균열을 메웠다. 갈라진 경맥 사이로 용화가 스며들어 벽을 새로 만들었다. 파괴와 동시에 치유. 이것이 용족의 본질이다. 불꽃은 태우면서 동시에 다시 세운다. 200년간 몸속에 잠들어 있던 힘이 각성한 것이다. 경맥이 확장됐다. 좁던 그릇이 넓어졌다. 7할이 8할로, 8할이 9할로 올라갔다. 온몸에서 금빛 기운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통로가 진동했다. 천장에서 돌 조각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갔다. 좁은 지하 통로 안에서 금빛과 적염이 서로를 밀어내며 대치했다. 두 기운이 부딪히는 경계선에서 공기가 요동쳤다. 용화가 눈을 떴다. 금빛, 세로동공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염창이 한 발 물러섰다. 이 싸움에서 처음이었다. 염창이 먼저 물러난 것은 뭐야, 이건. 염창의 눈이 좁아졌다. 장난기도 여유도 사라지고
순수한 경계심이 떠올라 있었다. 아까까지의 너랑 완전히 다른 놈이 된 것 같은데.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시간이 아깝다.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 경맥이 확장됐지만 안정적이지 않다. 길어야 열하. 그 안에 끝내야 한다. 발이 돌바닥을 찼다. 잔상이 남았다. 아까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다. 세 걸음 만에 염창의 코앞에 도달했다. 주먹이 날아갔다. 용화를 실은 금빛 주먹. 염창이 적염창으로 막았지만 충격에 창대가 휘어지며 비명 같은 금속음을 냈다. 막은 쪽에 팔이 떨리는 게 보였다. 반격이 왔다. 적염창의 배겸이 찔러왔다. 하얀 불꽃이 공기를 태우며 돌진했다. 용화는 옆으로 비틀며 피했다. 아까는 맞았던 공격이다. 지금은 보인다. 속도가, 궤적이, 빈틈이 보인다. 반격으로 발차기가 올라갔다. 염창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갑옷이 갈라지며 염창이 벽에 부딪혔다. 돌벽이 움푹 들어갔다. 통로의 먼지가 피어올랐다. 공세가 뒤바뀌었다. 이번에는 용화가 몰아붙일 차례다. 멈추지 않았다. 용화는 연속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주먹, 발, 팔꿈치. 용화를 실은 타격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좁은 통로가 오히려 유리했다. 긴 창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공간에서 근접전은 맨손 격투가의 판이다. 염창이 밀렸다. 적염창으로 맞고 받아치며 버텼지만 구할에 달한 용화의 공격은 무거웠다. 창대로 주먹을 흘려도 충격이 팔을 타고 전해졌고 반격을 시도해도 용화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주먹이 갑옷 틈을 파고들어 가슴을 때렸다. 발차기가 무릎을 노려 중심을 흔들었다. 이거 진짜. 염창이 피를 뱉으며 웃었다. 가슴에서 흘러내린 피가 붉은 갑옷을 더 붉게 적셨다. 보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놈이 됐잖아. 하지만 염창은 쓰러지지 않았다. 사천왕은 사천왕이었다. 밀리면서도 치명타를 허용하지 않았다. 핵심 부위는 반드시 막았고 맞더라도 충격을 흘려보내는 기술이 탁월했다. 200년 무인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용화의 편이 아니었다. 구할의 용화 순환법은 경맥을 갉아먹고 있었다. 10합이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6합이 지났다. 남은 기회는 넷. 아니, 셋. 결판을 내야 한다. 지금. 용화는 후퇴했다. 갑자기 거리를 벌렸다. 통로에서 가능한 최대 거리인 5걸음. 염창이 쫓아오지 않았다. 대신 적염창을 세워들었다. 감을 잡은 것이다. 무인의 감이다. 마지막이지? 염창이 물었다. 마지막이야. 용화가 인정했다. 자세를 낮추었다. 양발을 넓게 벌리고 무릎을 깊이 굽혔다. 오른주먹을 허리 옆에 당겨 붙였다. 모든 기를 한 점에 모으기 위한 자세였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용화를 모았다. 순환시키며 증폭시킨 기를 한 점으로 압축했다. 주먹 하나에 용염탄처럼 터뜨리되 용화 순환법의 효율로 제어한다. 순환과 폭발의 결합.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술이다. 이름도 없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밖에 없었다. 오른주먹이 금빛으로 타올랐다. 보통의 금빛이 아니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다. 통로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고 돌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반대편에서 염창도 준비하고 있었다. 적염창의 모든 화기가 창끝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배겸이었다. 온도가 극한까지 올라간 하얀 불. 창끝에 태양이 생긴 것처럼 눈부셨다. 재밌었다. 염창이 말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200년 무인이 평생 기다린 싸움을 만났다는 표정이었다. 통로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바람도, 먼지도, 멀리서 들리던 검소리도 멈추었다. 세상이 이 한순간을 위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장 박동이 오기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다. 동시에 돌진했다. 금빛 주먹과 백염 창끝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먹은 것이다.
충격파가 통로를 관통했다. 돌벽에 균열이 달리고 천장에서 돌 조각이 쏟아졌다. 바닥이 갈라지며 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충돌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두 기운이 으르렁거리며 밀고 밀렸다. 금빛과 백염이 뒤엉겨 눈을 뜰 수 없는 섬광이 되었다. 주먹을 밀어 넣었다. 경맥이 비명을 질렀다. 아니, 경맥 자체가 갈라지고 있었다. 용화가 갈라진 틈을 메우고 다시 갈라지고 다시 메워졌다. 용족의 치유력이 파괴 속도를 간신히 따라잡고 있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끝이다. 부서져도 좋다. 밀어라. 더 밀어라. 주먹이 한치 들어갔다. 창끝이 밀렸다. 금빛이 백염을 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적염창의 창대였다. 금빛에 잠식당한 창대가 가운데서 꺾이며 두 동강이 났다. 주먹이 그대로 관통했다. 부러진 창 너머로. 용화에 오른 주먹이 염창의 가슴을 강타했다. 금빛 충격이 염창의 몸을 관통하며 등 뒤의 벽을 깨뜨렸다. 폭음이 터졌다. 염창의 몸이 날아가 통로 벽에 박혔다. 벽이 움푹 꺼지며 돌 조각이 비처럼 쏟아졌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먼지가 가라앉았다. 용화는 서 있었다. 오른팔이 축 늘어져 있었다. 경맥이 파손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왼쪽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다. 충돌 순간 창끝이 스친 자국이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서 있었다. 그게 전부다. 쓰러진 쪽이 지고 서 있는 쪽이 이긴다. 그게 싸움의 전부다. 통로 벽에 박힌 염창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적염창이 반으로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붉은 갑옷이 산산이 갈라져 있었고 가슴 한가운데에 금빛 타격 흔적이 선명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숨은 쉬고 있다. 살아있다. 잠시 후 염창이 눈을 떴다. 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눈은 맑았다. 패배를 인정한 눈이었다. 분함도 원망도 없었다. 이름이 뭐냐? 염창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용화. 용화. 염창이 따라 말했다.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듯이. 기억하마.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지만 웃고 있었다. 졌으면서 웃다니. 이 남자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염창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내가 날 쓰러뜨렸다는 걸 그녀도 알게 되겠지. 그녀? 동년. 만독선. 염창이 희미하게 웃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피와 함께 번졌다. 내 여인이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염창의 눈이 감겼다. 의식을 잃은 것이다. 서 있기가 힘들었다. 오른팔은 죽어 있었고 왼팔도 떨리고 있었다. 경맥 전체가 과부하로 얼얼했다. 용화순환법이 풀려 있었다. 사할의 내공조차 바닥이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아직 여기서 나가야 한다. 비틀거리며 통로를 걸었다. 동료가 갔던 방향으로. 벽을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 손이 닿는 벽이 아직 따뜻했다. 전투의 흔적이었다. 통로가 꺾이는 지점에서 빛이 보였다. 횃불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보였다. 철무영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검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서 있었다. 소연이 천검을 부축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의 토벌대원도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소연의 왼팔에 천으로 감은 상처가 보였다. 아까 비명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용화. 소연이 달려왔다. 이겼어요? 이겼어. 두 글자가 이렇게 무거운 적은 처음이었다. 철무영이 다가와 용화의 왼팔을 잡아 부축했다. 아무 말 없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돌계단을 올라갔다. 마교도의 저항은 없었다. 염창이 쓰러졌다는 소문이 퍼진 것인지 혹은 취광도인이 바깥에서 손을 쓴 것인지 어느 쪽이든 길은 열려 있었다.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떠 있었다. 금림의 축축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이번에는 그 습기가 싫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취광도인이 숲 입구에 서 있었다. 술병을 들고 7명이 비틀거리며 나오는 것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전원이군. 전원이에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흙림을 빠져나온 7명이 평원 언덕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천검이 풀밭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보름 넘게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노장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옆에 앉은 3명의 토벌대원도 같은 표정이었다. 자유의 공기다. 차갑고 습하고 살아있는 공기다. 천검이 눈을 뜨고 용화를 바라봤다. 고맙다. 그게 전부였다. 우린맹 토벌대장의 감사치고는 짧았지만 그 두 글자에 담긴 무게는 충분했다. 소연이 용화의 상처에 천을 감아주다가 물었다. 그 사람이 말한 동년이 누구예요? 사천왕 서열삼위. 철무영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염창보다 위야. 만독선이라 불리지. 취광도인이 술병을 기울이다가 멈추었다. 병을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술을 멈추는 일은 드물다. 그만큼 진지하다는 뜻이다. 만독선이라. 취광도인이 중얼거렸다. 염창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야. 독을 쓰거든. 정면 승부가 통하지 않아.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철무영도 검자루를 조용히 움켜쥐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용화는 오른팔을 내려다봤다. 아직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경맥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의 승리는 운과 각오가 합작한 결과였다. 다음 상대에게 같은 방법이 통할 리 없다. 더 강해져야겠군. 용화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빛이 금빛 세로동공에 번졌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첫 번째 승리였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염창의 그림자 뒤에는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용화의 무림 이야기는 계속된다. 다음 화 예고 시즌 2 만독선이 온다.